자, 금요일 날은 갤럽 지지율이 나오죠. 이번 주 갤럽 지지율은요, 다자 대결이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것 같지가 않고요. 아마 지지율이 굉장히 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호감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호감이 간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40%밖에 안 돼요. 비호감인 사람이 50%예요. 진짜 상황이 안 좋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떠냐? 윤석열 호감 간다는 사람 29%, 비호감 58%, 이낙연 호감 간다는 사람 24%, 호감 가지 않는 사람 62%, 최재형 호감 간다는 사람 17%, 호감 가지 않는 사람 58%입니다. 이재명이 제일 낮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숫자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권 교체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많은 거나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잘 모르겠다 한 퍼센트가 있으니까 100%는 안 돼요, 개인당. 다만 이재명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인 반면에 윤석열은 58, 이낙연은 68, 62, 최재형 58이면은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대통령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던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마찬가지라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29%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지지율이 또 눈에 보이는 게, 저는 이제 다른 지지율, 다른 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걸 했을 때,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아니, 돼서는 안 된다가 43% 정도였고,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52%인가 53%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비호감도가 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비율보다 낮다라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다른 주자가 나갔을 때보다,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주자가 나갔을 때보다 상대방 쪽 표를 가져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비호감도가, 예전에는 왜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었죠. 이재명은 호감도도 높은데 비호감도도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그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정권 교체 혹은 정권 유지에 대한 이거를 캐리하고 있는 상태, 예, 좀 요런 상태까지 또 볼 수 있다라고 봐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상에서 파란색이 호감도고요.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의 면적이 넓을수록 뭐랄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낙연과 이재명도 비교가 되죠. 이재명은요, 특히 30대, 40대, 50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붙으면은 20대에서도 이낙연을 상당히 이기고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 세력 중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후보는 지금 이재명이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됐다는 가정하에 상황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내부적으로 극렬하게 싸우는 게 가장 리스크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 그렇게 일단 보고, 가상 대결 한번 볼게요. 다자 대결은 없는데 가상 대결이 있다? 분명히 나니까 봤을 때 갤럽에 내부 사고가 났어요. 안 밝힐 수가 없잖아. 어차피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안 밝혔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지율이 폭락한 걸로 나온 모양이네요. 아니면 이재명 지지율이 100이 나왔거나. 엄청 나왔거나. 그러니까 너무 여론조사가 튀어서 발표하기 좀 꺼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상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개요는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근데 왜 갑자기 윤석열이 앞에 있어? 씨발 기분 나쁘게. 이재명 대 윤석열. 가나다순. 그런 거였어요? 같아요. 이가 마지막이구나. 이가 이응 중에. 마지막이니까. 여야로 해줘야지. 됐고. 이재명 46, 윤석열 34. 이낙연 36, 윤석열 36. 그냥 게임 끝난 거라니까. 두 자릿수가 넘어버렸는데 무슨. 내가 정청래원 방송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영과 진영이 대결을 하잖아. 그러면 지지율 높은 사람이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저쪽에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지지를 빼면 정권교체 못할까봐 그냥 막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거를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지금 보고 계신 도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남성과 여성. 윤석열 남성에서 35, 이재명 47. 윤석열 여성에서 34, 이재명 45. 그리고 나머지 연령별 이런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40대, 50대 대부분 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캐스팅 보터는 50대가 아니고 이재명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20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20대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공정 이슈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하고 이재명은 34대 46이고요. 양자 대결할 때. 정확히 말하면 양자 대결 아니에요. 가상 대결인데 사실상 양자. 다음에 윤석열과 이낙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36, 이낙연 36. 그럼 어디서 빠진 거냐 지금 이재명 지지가. 이거 한번 보세요. 남성에서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낙연을 이겨요. 그러네. 36대 33. 그리고 여성에서는 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뭐 어떤 언론은 이재명 지사가 여성 지지율이 좀 낮다 그러는데 그건 상대적인 거고 남성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이재명은 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은 김부선 배우 스캔들을 뭐 형수 욕설이어가지고 여성들이 지지를 주저하고 있다. 사실상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여성을 바보로 아나? 여성 팩트 체크 잘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 도표 한 번 더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있어. 그 윤석열과 이낙연 이럴 때는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무당층이라든지 또 광주 뭐 전라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요즘 여론조사 10개면 10개를 다 뭐 취합하거나 하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거든요. 전시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굳히게 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경선은 코앞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거티브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는 거죠. 야야야 형수 욕설 잘못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잖아. 난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거든.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웠어요.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이야. 근데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쏙 들어가 버려. 내가 욕을 했다는 것 자체 하나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공감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형이 엄마한테 했던 욕설을 전화해서 형수가 형을 바꿔주지 않고 받다 보니까 똑같은 욕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과정이면 형수한테 욕설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욕설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재명은 뭐 서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욕설을 듣고는 차마 그 사람을 찍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 말고도 최근에 네거티브가 불면서 지금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낙연 지지율이 경선을 앞두고 올랐다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식의 기사 헤드라인이 안 나오겠죠. 이재명 네거티브 뭐 그러니까 이낙연의 네거티브 먹혔다. 이렇게 먹으면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연령층이나 성별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거티브 실현에 이 지지율 하락, 마이너스 된 이낙연 캠프의 입.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경선을 앞두고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재명 지사 칭찬 이제 못하겠지. 왜? 계속 욕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꿔서 칭찬을 합니까? 그렇죠. 사고의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이낙연을 중립도 없고 뭔가 주구장창 이낙연을 욕하잖아요.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낙연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지지해달란 말을 해. 좋은 점도 있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지지율에서 참 눈에 띄는 게 무당층에서는 윤석열이 확실히 높네요. 무당층. 확실히 높아요, 정말. 근데 그건 그렇게 봐야죠. 굳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소위 말하면 그 무당층이 중도층인 거잖아. 그러니까 당을 어디를 지지합니까 물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말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에 무당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요 샤이보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한 무당은 그 무당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무당층이라는 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뭐 시작은 농담이었지만. 자, 아무튼 네거티브 역풍 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당하면서도 꾸준히 하면 그거는 선거판 개판 만들겠다는 거잖아. 사실은 이낙연 후보는 선거판에서 지지만 똥파리들은 끝내 그냥 상처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세력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력의 수장에는 누가 있는지 그 주위에는 누가 있는지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데 향후에 선거에서는 분명히 달라질 거고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될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낙연 책임이에요. 네. 아니 맞아. 본인이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권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현재 챔피언이라고. 방어전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방어전으로 끝낼 거야? 2차, 3차, 4차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인의 간성을 버리세요. 진짜로 이재명을 지지하면. 품으세요. 어느 정도는 품고 반은 돌려주지만 반은 품으시라고요. 그래야 정권 연장 가는데 도움이 돼요. 모자란 것들이 모자란 짓을 하면 똑같이 모자라지면 밖에서 봤을 때는 다 모자란 것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불안감도 덜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 진심은 그런 거예요. 남북 관계도 비슷한 거죠. 뭐 남북 관계도 우리가 북한을 품어줘야 되고 우리가 북한에게 이익을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는 거고 이 긴장을 이용하고 싶은 놈들이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하고 대응하는 거거든요. 긴장 관계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어올 줄 알아야지. 이거를 긴장을 팽팽하게 해서 이득을 볼 사람은요 없어요. 남북한이 긴장하면 그러니까 일본만 어려운 이득. 건 알지만 극한의 언어로 싸웠을 때는 챔피언이 더 불편해져요. 아니 그 방어전 무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연속성을 가지려면 챔피언이 가장 힘든 거죠 원래. 자, 다들 힘내시고요. 어쨌건 네거티브에 역풍 맞고 있는 이 역풍이 계속 여론조사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건 뭘까요? 이제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9월 3일날 4일날 이제 충청 경선이 이렇게 시작돼요. 얼마 안 남아서. 거기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지리 캠프야. 네거티브로는 못 이긴다니까. 결정적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면 돼. 이재명 지사가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한 1,000억을 불법으로 막 돈을 벌어서 대선 나왔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이거 못 이겨요. 아까 그 지지율에 어떤 층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냐 설명했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3, 4, 50대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 이재명 이런 비리가 나오지 않는 한 절대 지지율 안 빠진다니까요. 내가 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이낙연이 한 40% 갈 때 그건 지지율이 허상 같은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다가 점점점 보니까 뭘 능력도 없어 보이고 뭐 등등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검증은 이낙연한테 해야 된다고. 당대표까지 시켜놨더니 뭘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놀랍게도 하늘이 도왔는지 그 시기에 이재명이 법원으로부터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면 더 이상 정치 재기 불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낙연한테 잠시 지지율을 갖고 있다 갖고 와 다시 줄 거야. 그러면서 나름 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돼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수도 없는 기억도 안 나는 아젠다들이 있어. 이재명이 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미지가 쌓여가지고 이재명한테 사모펀드 1,000억 정도 나오지 않으면 절대 지지 처리 안 할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낙연 캠프가 너무 멍청한 게 아무리 캠프에 사람이 많고 인적 역량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결국 갖고 있는 리소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책을 가다듬고 우리 후보를 어떻게 빛나게 해야 될까를 모여서 연구에도 시원찮을 아까운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하는 짓이 야 이재명이 뭐 잘못했냐? 야
황교익이 어쩌다고? 야, 떡볶이를 먹었대? 이거 연구하느라고 리소스를 다 써버리면 자기 후보를 띄울 방법이 없어져 버려. 이재명한테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공격하다 황교익하고 싸워버리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점수는 잃어버리고 자기네 리소스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떡볶이를 먹었니 안 먹었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예. 더 이상 이제는 이낙연이 안 보여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만이 갖는 착시 현상인데요. 내가 한때 4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대선이 멀리 있을 때 그 지지율은 사실은 이낙연의 지지율이 아니라 문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맞아요. 반사체였지. 근데 이제 그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의 착각이나 캠프의 착각이 뭐냐면 이낙연 지지율도 그렇게 높았던 적이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재명은 나쁜 놈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거든요. 야, 당신들 보기에 이재명 나쁜 놈이야. 욕설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미 국민들은 그 캠프의 단계를 넘어선 거란 말이죠. 팩트도 알고 있지만 나 당신 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이재명이 더 나아. 최소한 댓글에 그렇게 나왔었잖아. 이재명이 일 하나는 잘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심리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는 시기란 말이야. 민심이란 건 그런 거예요. 대선이 막 2년, 3년 남았을 때는 별 의미 없어. 우리 주자 중에 그게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지지율 높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대선이 가까워지고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어요. 대선이? 맞냐? 정확히 모르겠다. 3월이니까. 3월이니까 6개월 좀 넘게 남. 그 정도 남았을 때는 점점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청와대에 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지금 이낙연은 민주당 전사적으로 이낙연을 밀어줬던 것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낙연의 골든타임은 민주당 당대표일 때였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침으로써 사실은 소멸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소멸해 가는 대상이 확신으로 굳어진 이재명 주의를 어떻게 끌어내리냐고요. 방법이 비열하다고 욕만 처먹는 거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똥파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우리 이낙연 후보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이재명 같은 쓰레기한테 표를 주다니요. 그런 마인드잖아요. 세상은 말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 아니야. 우리가 이낙연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많아. 최소한 똑같아지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이미 대세가 결정됐는데 그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찍지 말라는 용도로 이낙연을 팰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얘기가 잡설이 길어졌는데.